24학년도 6월 고1 학평 아방가르드 이론과 비디오 아트 지문 해체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흔히 이렇게 시작하죠.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해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다. 자, 흔히 뭐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 이런 걸 사람들이 흔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 통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은 이렇다. 하지만 현대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른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거 예상이 가능하죠. 자, 고상함이랑 관련이 없는, 심지어 추하거나 불쾌하게까지 한 이런 것들이 현대 예술에서는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받아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고상함을 찾기 힘든 소재, 추하거나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 이러한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이다.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로,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라는 예술 용어의 유래가 나오는 거죠. 원래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 그러니까 맨 앞에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다.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아방가르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예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예술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어요. 근대 이전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종속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뭐에 종속적이냐?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인 목적의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근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어요. 반면 근대의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근대 이전과 근대에 들어서면서 예술과 예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에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근대 미술, 근대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술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나 여전히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는 없었고 전통과 관습에 종속될 수밖에는 없었다.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술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 탄생하였다. 아방가르드가 탄생하게 된 또는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겠죠. 자, 배경은 넓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방가르드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입니다. 즉, 아방가르드 관점에서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체이다.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시를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다. 또한 변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창작에 활용하거나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 일상적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자, 이거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이 되겠죠.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에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에 편입이 되었다. 자, 아방가르드가 주류 예술에 편입이 되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변화? 바로 이런 변화들이 앞에 나와 있던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하였다. 자,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쇠퇴하였다. 이 이유가 뭘까?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보면 아방가르드 운동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습과 전통의 저항하는 것, 이게 아방가르드 운동인데 아방가르드 자체가 하나의 관습이 돼버린 거죠. 아방가르드 자체가 하나의 관습이자 전통이 돼버리는 순간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아방가르드 운동의 의미, 의의, 가치 같은 말입니다. 아방가르드 운동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